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9월 30일 최종 공판이 있고 난 후에 언론과 많은 SNS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포인트는 역시 사법방해, 수사방해, 국민적 공분이 많이 그것을 제목화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김우중 가수가 최후 진술, 변호사의 최후 진술, 공판검사의 구형,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오늘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에서는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 기준이 있듯이 검찰, 즉 대검찰청에서는 대검찰청 예규라고 해서 구형 및 항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구형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판사의 선고량이 공판검사의 구형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얼마 전 영상에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검사의 수가 약 2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85%가 수사검사이고 15% 정도가 공판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검사는 피의자를 수사하고 또 증거를 찾고 그가 혐의가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수사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검사도 이 기소를 할 때에 정한 구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겨받은 공판검사는 이 구형량에서 크게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사검사의 구형량에 대해서 공판검사도 반 정도, 50%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 구형량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게끔 이렇게 검찰청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수사검사의 구형량이 3년이라면 공판검사는 최하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를 구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선 공판검사들은 대체로 수사검사의 구형량의 변화를 많이 주려고는 노력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어떤 단서가 그 후에 증거가 생겼다면 또 어떤 자료가 첨부가 됐다면은 구형량에 영향을 주겠죠. 예를 들면 검사가 수사할 기소하기 전에는 합의서가 없었는데 그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든가 그리고 무슨 반성문 같은 것을 성실하게 썼다든가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은 공판검사는 그 구형량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높였다 내렸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판사도 검사의 구형량에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판사는 검사가 구형을 얼마를 했든지 간에 판사는 자기의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구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검사 구형의 2분의 1 정도를 선고한다 합니다. 이것도 판사 마음으로 너무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는 양형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각 대한민국의 모든 형법에 따른 모든 법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교통법도 있고 무슨 경제사범도 있고 선거법도 있고 무슨 공무원 집행법이나 공무집행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서 어떤 것은
사기죄에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감형을 해주고 어떤 때는 감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판사님도 여기에 입각해서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것이 이 선고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여론들은 이 판사님들조차도 뭐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거는 뭐 정치적인 색깔이 띄어 있다든가 그러면은 형량을 높였다 내렸다 막 누구는 구속시키는데 구속하는 것을 그 허가해주고 누구는 불구속을 해주고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아예 이것을 AI가 하자. 컴퓨터로 AI에다 딱 집어넣고서 물어보면 그 모든 법률을 관해서 다 집어넣고 그 상황을 세세하게 집어넣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때리면은 법이 그렇게 돼. 법정주의잖아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이 정확한 건 없다 이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는 판사는 나중에 이거를 검토하는 하나의 그런 전문가로서의 그렇게 될 확률이 앞으로는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추세는 이야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아무튼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실무에서도 다들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리 검사의 구형이 이렇게 나와도 판사님들은 자기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구형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이 검사, 즉 공판 검사의 그 구형을 잘 보면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유추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먼저 판사는 검사의 구형보다 더 세게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피의자, 즉 피고의 최대의 형량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구형은 피고인이 받을 최대치의 형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의 구형은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는 척도로 보게 될 수 있다. 즉 그게 징역 한 1년 정도의 검사가 구형을 했다면은 판사는 벌금형 정도도 얼마든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징역 3년 이상인데 벌금형으로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못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사의 항소 여부를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를 너무 차이가 나면 검사는 항소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가름할 수 있는 척도를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미 집행유예의 기준에 대해서는 선고가 징역 3년 이하여야 됩니다. 선고할 때에 판사가 자기 마음속으로 요거는 얼마의 선고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 자기가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그 기준이 그러니까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그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가수가 받은 검사의 구형이 3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님은 얼마만큼을 선고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즉 결론적으로 검사의 구형이 즉 공판검사죠. 여기서는
공판 검사의 구형이 3년 6개월의 2분의 1 수준에서 대체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진다 하니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검사의 구형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1년 9개월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2분의 1이면은. 그러니까 검사의 항소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판사님의 선고가 나올 것 같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캔사스 하모의 추리고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분석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캔사스 하모가 말씀드립니까? 네, 여기서는 이 계산의 몫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검사의 구형이 3년 6개월이니까 판사님은 이 검사가 나중에 너무 적게 때리면은 항소를 한단 말이에요. 검사가 또 항소를 해요. 뭐 피고도 항소를 하지만 원고도 항소를 할 수 있게끔 이 대법원 대검찰청 예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사님은 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얼마의 수준에서 판사가 선고를 해야 될지는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캔사스 하모가 똑 부러지게 얼마다 이렇게는 얘기는 못하고 그 기준은 우리가 제가 그 여러 가지 예시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유추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김호중 가수는 적어도 아무리 많아도 3년 이하니까 무슨 말씀이죠? 그거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6개월에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년 9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9개월에서 어느 정도 좀 높이겠습니까? 대충 나오죠? 감이. 그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석 허가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비1위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첨언하면서 그 계산은 우리 구독자님의 몫으로 돌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나 아니 좀 어렵게 했나 그런 게 좀 뒷목이 조금 뻐근하긴 한데 이해하셨죠? 어떻게 되는지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로 보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가 있는 것이 양형 기준이 있고 뭐 검찰에도 대검찰청 예규가 있어서 이 검사의 구형과 항소 지침이 있다. 그래서 이 양형 기준에 보면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야만 된다. 선고할 때에 그렇게 3년 이하야만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3년 6월에 지금 검사의 구형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고가 나올지는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전문가들도 다 집행유예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생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뭐 이렇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